selector. Rewind selector. Rewind selector. Rewind selector. Rewind selector. 안녕하십니까, 바이커즈의 임성진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남구 기자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가지고 나온 바이크는 로얄 엔필드의 스크램 411과 히말라얀 이렇게 두 대인데요. 이 두 대를 놓고 한번 비교 시승을 해봤습니다. 소감이 어떤지 지금씩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은 사실 스크램 411이고 히말라야는 이제 같은 플랫폼이다 보니까 비교군으로 가지고 나왔는데요. 스크램 411이 뭐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간략하게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우선 엔진과 프레임을 두 차는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히말라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411cc 단기통 엔진을 탑재하고 있고 최고 출력은 24마력이고 최대 토크는 32Nm입니다. 서스펜션도 조금 다르고 휠 인치가 프론트 사이즈가 다릅니다. 히말라야는 21인치 그리고 스크램 411은 19인치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서스펜션도 조금은 다른, 얘는 트래블이 200mm, 얘는 190mm입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차체 플랫폼을 거의 같이 쓰기 때문에 뭐 완전히 다른 바이크라고 볼 수는 없지만 장르가 약간 다르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차이점은 분명히 있더라고요. 일단 히말라얀 같은 경우는 어드벤처, 투어링 뭐 그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듀얼 퍼포즈 바이크인 반면에 스크램 411은 이제 스크램블러를 기반에 둔 그런 장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타보시니까 좀 어떤 점이 제일 크게 와닿던가요? 타보니까 약간 진짜 네이키드 느낌이 있더라고요. 되게 신기했어요. 엔진이랑 프레임이 같은데 휠만 바꿨는데 뭔가 느낌이 정말 네이키드 느낌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경쾌한 주행이 되는구나, 장르가 바뀐 것 같은 느낌을 줄 수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저는 로얄 엔필드에 대해서는 뭐 워낙 옛날에 이제 블릿 500 시리즈 정도 나왔을 때 R엔진이 나오기 전에 연식을 타봤었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너무 판이하게 달라서 좀 많이 놀랐습니다. 일단 히말라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준 어드벤처 바이크라고 할 수 있고 듀얼 퍼포즈를 추구를 했는데 여러 가지 방면에서 종합적으로 굉장히 점수를 높게 매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고요. 기본적으로는 뭐 보통 이제 가격이 워낙 저렴하게 나왔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다고 많이 평가를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가격을 생각하기 전에도 이미 이 바이크 전체 완성도나 친숙함 그리고 어떤 밸런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저도 사실 제가 이렇게 후한 점수를 줄지를 몰랐는데 잠깐 타봤을 때는 잘 못 느꼈다가 이거를 하루 정도 멀리 좀 투어를 갔다 오는 기분으로 출퇴근을 해봤더니 확실히 장점이 많이 드러나더라고요. 특히 어떤 오랜 시간 주행해서 오는 피로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있어서 확실히 많이 감소를 시켜주고, 추가적으로는 스트로크가 굉장히 서스펜션이 길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도 노면에서 오는 스트레스 같은 거를 많이 줄여줘서 전반적으로 피로도를 많이 감소시켜 주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게 느꼈는데, 거기에 반해서 스크램 411은 약간 부드럽게 걸러주고 충격을, 약간 안정감 위주로 설계가 되어 있던 히말라얀의 어떤 방향성을 조금 더 스포티하고 도심형 네이키드, 과하게 말하면 스트리트 파이터 같은 좀 강하게 밀어붙이고 더 스포티하게 탈 수 있는 그런 라이딩 쪽에 초점을 맞추고 많이 이것저것 손을 댄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는 말씀하셨듯이 이제 휠 인치 수가 줄어든 게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 같고요. 핸들 포지션이라든지 전반적인 분위기만 해도 이미 훨씬 경쾌한 바이크라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휠 인치가 바뀐 것도 있는데 또 여러 가지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휠 인치가 바뀌면서 휠 베이스도 10mm가 조금 짧아졌고요. 최저 지상고도 히말라야는 220mm 그리고 스크램 411은 최저 지상고 200mm로 20mm의 차이가 있습니다. 뭔가 포지션도 좀 달라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핸들바가 변경된 것 같진 않은데 시트고는 또 같아요. 그런데 뭔가 조금 지오메트리가 변하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포지션의 차이점이 조금은 느껴졌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거는 무게가 달라졌는데, 보시면은 히말라야는 연료탱크 옆쪽으로 이렇게 브라켓처럼 생긴 엔진 가드가 장착이 되는데요. 스크램 411은 이쪽에 패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윈드스크린도 탈거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헤드라이트 앞쪽에 하우징도 새로 됐고요. 프론트 가드, 어펜더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쪽에 생략이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생략이 되면서 무게가 199kg에서 185kg으로 14kg 감소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오는 차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전반적으로 차체 성향이 바뀜에 따라서 오는 뭐 분위기의 변화도 있겠지만 수치상으로 확실히 체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와닿고, 여기서 이제 그만큼 킬로그램이 많이 줄었다는 거는 이게 뭐 300kg에서 10kg 준 게 아니기 때문에 훨씬 느끼는 거는 체감폭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히말라얀 타다가 스크램 411 타다가 다시 왔다 갔다 타보면은 이쪽은 완전히 안정성을 추구했고 스크램 411 쪽은 굉장히 스포츠성을 추구했다는 게 확 와닿더라고요. 저는 출퇴근을 하면서 스크램 411을 탔는데, 제가 출퇴근하는데 항상 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간 주행도 차 사이로 간다기보다는 좀 헤치면서 가는 편인데, 핸들링이 확실히 19인치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훨씬 더 가벼웠고 무게도 줄어들면서
가속력도 더 뛰어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뭐 모터사이클 같은 경우는 경량화를 했을 때 가장 이제 즐거움이 확 높아지는 그런 계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이 득을 본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스크램 412를 저는 처음에는 되게 끼워 맞췄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확실히 경쾌하고 핸들링도 가볍고 좀 더 치고 나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계기판 부분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좀 많이 단순해진 것 같은데 디자인이? 히말라얀 같은 경우에는 기어 단수 표시 등이 따로 있고 계기판이 총 3포인트로 나눠져 있는데 스크램 411은 그걸 하나로 통합시켜져 있고 저는 스크램 412 계기판이 훨씬 더 깔끔하게 잘 정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히말라얀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정보를 다 담고 싶었구나 하는 그런 인상이 좀 있는데 스크램 411 같은 경우는 뭐 대세가 그렇듯이 원형 계기판 하나만 놔두고 그 안에다가 중요한 필수 정보만 몰아 넣어서 한눈에 보기 쉽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느낌이 좀 들고 디자인도 훨씬 심플하고 좀 젊은 층한테 많이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브레이크 얘기를 잠깐 하고 싶은데 사실 저는 히말라얀을 이번에 처음 타보고 스크램 411도 처음 타봤는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프론트 브레이크가 약간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히말라얀을 탔을 때 이게 아무래도 듀얼 퍼포즈다 보니 세팅을 앞을 약간 무르게 세팅을 하고 뒷브레이크를 좀 강하게 한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탔는데 뒷브레이크가 워낙 잘 들기 때문에 그렇게 부족하다까지 생각은 안 했는데 스크램 411도 거의 유사한 세팅이더라고요. 스크램 411은 그래도 주무대가 온로드고 또 스트리트인데 약간 앞브레이크 의존성이 좀 더 많을 수 있는데 그 부분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사실 많이 아쉽죠. 오랜만에 저도 탔는데 프론트 브레이크가 이렇게 안 들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앞차와의 간격을 좁게 가져가면 위험할 수 있겠더라고요. 시트 같은 경우는 히말라야는 어떻게 보면은 척저감이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 쓰고 탔었고 스크램 411 같은 경우는 약간 단단하다는 느낌을 오히려 받았거든요. 어떻게 느끼셨나요? 일단 두 기종 모두 상당히 편안하다고 느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외형적으로 좀 다른데 히말라야는 이제 동승자 시트랑 분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스크램 411은 일체형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쪽이 아무래도 좀 더 디자인적으로 신경을 많이 썼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뭔가 턱앤롤 시트처럼 디자인을 하면서 디자인적인 거 외로 기능적인 거는 사실 큰 차이를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쪽이 더 이쁜 것 같긴 합니다. 지금 그 차에 액세서리가 뭐뭐 달려있죠? 액세서리가 일단 히말라야는 지금 올 기본인데 엔진가드랑 뒤에 브레이크 빼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메인 스탠드가 옵션이고요. 앞쪽에 너클가드도 옵션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브라켓이랑 엔진가드도 옵션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밑에 썬프가드 같은 경우는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기본 장착입니다. 스크램 411이 가격이 635만 원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출시 당시에 히말라야는 가격이 540만 원대였는데 이번에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650만 원으로 가격이 올랐는데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650, 635만 원 이렇게 가격이 확정이 됐죠.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선명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대대적으로 로얄 엔필드가 이제 다 업데이트가 되고 대량 생산 체계로 이렇게 되면서 처음 타봤던 게 메테오 350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히말라얀을 타보고 스크램 411을 타봤는데요. 메테오 350 탔을 때도 사실 좀 놀랐습니다. 왜냐면 가격 대비 너무 성능도 좋고 디자인도 좋고 했기 때문에 사실 뭐 제가 크루저 장르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어서 크게 뭐 감흥이 있지는 않았었는데 히말라얀을 타보고 좀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일단 가격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저렴하다는 거는 인식을 하고 타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잠깐 짧게 탔을 때랑 길게 탔을 때랑 느낌이 굉장히 많이 달랐고요. 일단 가장 높게 쳐주고 싶은 거는 이 범용성, 여러 가지 바이크를 다 가질 수 없고 한 대만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을 때 어떻게 보면 뭐 모든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바이크다 그런 느낌이 들었고 제가 출퇴근을 아까 했다고 말씀드렸지만 출퇴근 거리가 꽤 됩니다. 왕복 한 150km 정도 되는데 그 거리를 이제 국도로 달리고 시내도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다 맞닥뜨렸는데 전반적으로 평가했을 때 굉장히 훌륭한 완성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격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일단은 큰 휠과 앞이 이제 21인치죠. 그리고 뒤에는 17인치인데 이 정도 큰 휠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주행 안정성이나 이런 장점이 많이 있는데 대신에 이제 시트고가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최대한 억제해가지고 시트고도 800mm면은 어지간한 듀얼 퍼포즈보다도 한참 낮은 시트고거든요. 그런 식으로 시트고를 최대한 억제해 놓은 거에 대해서 일단 우리 동양인 신장 사이즈에 굉장히 잘 맞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 차체가 일단 단기통 베이스다 보니까 다루는데도 굉장히 편했고요. 출력은 사실 높지는 않지만 글쎄요, 제가 국도를 떠나서 뭐 경기도권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속주행을 해야 되는 구간이 나와도 크게 뭐 토크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한 시속 120km 정도까지는 뭐 수월하게 가속이 되고 그 속도를 유지하는데도 큰 스트레스가 없었기 때문에 큰 불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가격 정책에 대해서 저는 불만이 1도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분명히 오른 가격인 건 맞는데 솔직히 이 처음에 나왔을 때 495만 원에 나왔을 때는 오히려 너무 저렴해서 의심이 좀 갔어요. 품질에 대해서. 그렇게 의심했었던 게 제가 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가격이 오른 상태에서 지금 이 바이크를 만나봤지만 두 바이크 모두 이 가격대 성능비를 따지지 않더라도 완성도 자체가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도산 로얄 엔필드라는 이름에 대한 그런 편견만 없으시다면은 이것보다 좋은 선택지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정도로 다재다능하고 전반적인 밸런스도 좋고 초반에 바이크라는 거를 취미나 레저 활동으로 즐기고 싶으실 때 이만큼 입문하기 좋은 기종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양산형 바이크를 많이 시승해봤지만 이 정도로 가격 대비 가치가 높은 바이크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히말라얀에서 많이 감동을 했고 뭐 방풍 성능이랑 뭐 어떤 자세 편안함이라든지 한 군데 뭐 부족한 점이 없더라고요. 뭐 시트도 편안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브레이크가 약간 좀 무디고 마스터 실린더 세팅 자체가 좀 강하게 쥐어야지 이제 원하는 만큼 제동력이 나온다는 점, 그거는 조금 아쉽긴 한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가격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충분히 혜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얘기 좀 해주시죠. 바이크가 탄생된 배경이 아무래도 히말라야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저는 이제 기사를 썼었는데 자료조사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인도랑 파키스탄이랑 그쪽 라다크 지방이 우리나라로 철원, 인제, 뭐 고성 이쪽이거든요. 그쪽 지방에서 실제로 인도 국군 경비대가 분리 노백을 타고 순찰을 하고 이제 근무를 섰다고 하는데 실제로 히말라야에서 테스트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말 완성도가 높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쪽에서 실제로 필드 테스트를 여러 번 하면서 오프로드는 물론이고 뭔가 좀 둔탁한 느낌이 있습니다, 바이크 자체가. 저도 이 바이크를 하루 핫밤 넘게 타보니까 계속 드는 생각이 군용 바이크 같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고, 그 정도로 굉장히 튼튼해 보이고 마음이 든든한 그런 느낌이 드는 바이크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뭐 60 트럭이라든지 뭐 레토나라든지 군토나라고 불리는 그런 차량을 탔을 때 느낌이랑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돼도 이 바이크는 다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주고, 타면 탈수록 이게 필드 테스트를 굉장히 많이 했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는 이 바이크를 꼭 다른 더 오버리터 100이라든지 뭐 다른 멋있는 듀얼 포즈들이 많잖아요. 그런 바이크들을 타시는 분들한테 이 바이크를 빌려드릴 수 있으면 빌려드리고 하루 꼭 타보셨으면 하거든요. 왜냐면 이런 종류의 바이크를 타는데 이거 이상 비쌀 이유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분명히 가격적으로 잘 나온 것도 맞는데 이걸 타면서 좀 많이 현타가 왔습니다. 저도 이제 듀얼 퍼포즈 바이크를 가지고 있고 스크램블러도 따로 가지고 있는데 배기량이 다 리터급 전후라서 마음껏 다루는데 약간 힘들 때가 있거든요. 좀 험로로 갔을 때. 근데 그런 스트레스가 이 바이크는 정말 없고,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나라의 모든 이종 소형을 가지고 있는 라이더들한테 한 번씩 다 태워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길 정도로 추천을 굉장히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스크램 사일이 오늘 주인공인데 저는 스크램 사일은 어느 정도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뭐 감동이 밀려오진 않았는데, 오히려 히말라얀을 이렇게 타보고 나서 좀 엔필드라는 이 브랜드의 좀 이미지가, 인식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좋은 쪽으로. 그렇습니다. 히말라얀 베이스이기 때문에 사실 히말라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디까지나 히말라얀에서 파생된 모델이기 때문에 용도가 조금 다른 점 말고는 히말라얀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특성, 군수품 같은 그런 둔탁함, 믿음직스러움, 그리고 막 다루고 싶은 그런 느낌, 무거운데 잘 나가고 믿음직스럽고 편안하고 푸근하고 그런 둔탁한 느낌이 그대로 이 스크램 다일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조금 다른 점은 아무래도 앞에 휠이 작아지면서 조금 더 가볍다는 점, 그리고 주 무대가 도심으로 옮겨졌다는 점. 그래서 출퇴근이나 도심 라이딩이 잦은 분이면은 히말라얀보다는 스크램 사이릴이 더 잘 맞을 것 같고, 그보다 장거리 라이딩을 주로 가신다면은 히말라얀이 더 잘 어울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색깔 소개 좀. 색이 스크램 사이릴이 총 7가지 색상이 나오는데 이 색상은 좀 저는 별로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것보다 검은색이랑 흰색이 있는데 흰빨 있고 검은색이 있는데 걔네들이 오히려 좀 더 색상이 좀 세련되게 나왔고, 얘는 좀 너무 둔탁한 느낌이 있어요. 약간 오래된 바이크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 색상이 약간 좀 애매해요. 근데 솔직히 디자인을 봐도 제가 이미지나 이런 온라인으로 봤을 때보다 직접 본 게 훨씬 낫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직접 매장에서 실물도 보시고 가능하시면 시승도 해보시고 하는 거를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히말라얀과 스크램 4일 비교 시승을 해봤습니다. 다음에 또 즐거운 모터사이클을 타고 재밌는 시승기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